자, 그래서 요번에는 아주 좀 복잡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숫자들에 대해서, 그런 인덱스에 대해서 합이 아닌 곱을 하는 기호를 보겠습니다. 빅파이 기호는 뭐 여러분 아실 거라 보고요. 우리 뭐 미적이나 이런 데서 그냥 이게 뭐 i는 1부터 뭐 n까지 뭐 fi를 곱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안 쓰고 여기를 뭐 ai들의 곱 이런 식으로 썼었죠, 그죠? 이번에 좀 더 다양하게 조건을 걸어서 여러분이 이해만 할 수 있으면, d가 1과 5 사이일 때 fd의 곱이다. 이거 뭔지 아시겠죠, 그죠? f1 그 다음 차례대로, 그 다음 d 값은 2죠. 1, 2, 3, 4, 5니까 차례대로 f에다 넣어준 다음에 그냥 다 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d가, 요거는 앞에서 봤던 거죠, 그죠? d는 12의 약수인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음수인 약수 말고 양의 약수만 생각하는 거죠. 양의 약수만.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12의 약수가 1, 그리고 2, 3, 4, 6, 12니까 이렇게 쭉 대입한 다음에 이것들 다 곱하는 거죠. 곱하는 거고요. 가령 이 조건이 붙으면은 프라임 소수란 뜻이죠. 30의 약수인데 그중 소수인 것들만 하라는 얘기죠. 30의 양의 약수.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1은 아니고 2, 3, 5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요 경우엔 요 식의 값은 뭐냐면 F2, F3, F5 이런 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퀘스천, 간단한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 텐데요. 그럼 모든 어떤 n의 양의 약수들을 다 곱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죠? 자, 요거를 그러면은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가장 기본은 항상 관찰이라고 했죠. 자, n이 1인 경우, 제일 쉬운 경우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면 d는 1의 양의 약수해서 b를 곱하는 거니까 1의 양의 약수는 1밖에 없죠. 1인 겁니다. 1. 1이면 1이다. 그 다음에 n이 2면 d는 2의 양의 약수에 d를 곱하는 거니까 이때도 2죠. 1 곱하기 2.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죠. 자, n이 3인 경우를 보면 3의 양의 약수들을 다 곱하는 거니까 1과 3을 곱해서 3이 됩니다. 그죠? 자기 자신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4인 경우는 볼까요? n이 4. 4인 경우, 즉 4의 양의 약수들을 다 곱하면 4의 양의 약수는 1, 2, 4니까 이번에는 4가 아니고 8이 되네요. 그죠? 자, 5인 경우는 사실 그냥 5거든. 좀 생각해 보시면 5인 거 알 수 있고요. 6인 경우를 보시면 6의 양의 약수를 다 곱한다. 1, 2, 3, 6 다 곱하면 이번에는 36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또 뭘 해볼까요? 10 아니면 12? 12의 양의 약수들 다 곱해보자. 그러면 1, 2, 3, 4, 6, 12. 이거는 이걸 쭉 사실 관찰 잘 해보시면 36은 6의 제곱이인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12, 12 이렇게 보니까 얘는 12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잘 관찰해 보시면 조금 더 해보시고,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발견 못 하셔도 괜찮아요.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생각을 할 때, 그때 여러분의 어떤 수학적 능력이 계속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좀 더 관찰을 해보시고, 추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더 관찰을 해보시고, 뭔가를 발견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바로 이제 넘어가면 답이 나오니까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고, 자, 충분히 생각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양의 약수들을 다 하면 이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뜻이냐? 자, 이 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재미없어요. 그죠? 가령 12의 아까 12의 양의 약수를 다 쓰면 얘는 뭐냐면 1, 2, 3, 4, 6, 12가 되는데요.
자, 똑같은 이 집합 같은 값이죠. 얘를 뭐 A라고 하면 똑같은 A인데 굳이 곱은 교환법成立하니까 꼭 이런 순서 쓸 필요가 없네요. 이걸 역순으로 써도 똑같겠죠. 예, 이렇게 역순을 써도 똑같은 겁니다. 그럼 위아래를 똑같이 곱해버려요. 예, 곱해버리면 A 제곱이 될 테고요. 자, 이렇게 색깔을 바꿔볼까요? 예, 바꿔서 보시면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곱해버리면 두 개씩 다 만나서 짝을 이루면서 뭐가 되냐면 다 곱해서 12가 되는 겁니다. 그죠? 즉 다 12에 몇 제곱 되는데 총 몇 제곱일까요? 여기는 6개죠. 6제곱. 예. 근데 이 6이라는 숫자가 뭘까요? 6. 얘는 바로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12의 경우에는 6개였지만 가령 바꿔서 10. 예. D가 10의 양의 약수된 경우에는 1, 2, 5, 10 4개죠. 이땐 4개야. 또 역순으로 쓰면 10, 5, 2, 1이니까 역시 짝을 이뤄서 10을 이루는데 이 경우는 4개죠. 이 4라고 하는 건 뭐냐면 10의 양의 약수의 개수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12와 12의 양의 약수의 개수인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따라서 A는 어떻게 되는 거 알면 12와 제곱이었으니까 2분의 1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만큼 거듭 제곱을 한 거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는 얻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번에는 그러면 곱셈적 산술함수를 보겠습니다. 곱셈적 산술함수. 자, 곱셈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소인 두 개의 곱에 대해서 두 수의 곱의 값을 각각 값의 곱수로, 예, 좀 말이 좀 돼서 헷갈리는데 곱의 함수값이 각각 함수값에 곱하고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곱하고 나서 함수로 값을 취할래? 아니면 먼저 값을 취하고 난 후에 곱할래? 이런 차이죠. 근데 곱셈적 산술함수라고 하는 건 그 두 결과가 같은 그런 산술함수를 말합니다. 예. 이름이 있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별로 좋지도 않은 그런 종류의 함수들에게 뭔가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따로 그런 것들을 기억할 이유가 없죠. 좋다는 거 왜 좋을까요? 그죠? 다 써놨지만 소수의 거듭 제곱에서만 값을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n이 앞에서처럼 p1, k1, p2, k2 쭉 해서 pr, kr이라고 하면 이거의 fn 값을 구하는 거는 처음에 두 개를 a, b를 이렇게 쪼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서로 소이니까 p1, k1, f 나머지. 근데 나머지를 또 쪼개는 거죠. p2, k2 그리고 나머지 서로 소니까 이렇게 쭉 쪼개다 보면 결국은 다음과 같이 알 수가 있고, 즉 소수의 거듭 제곱에서만 값을 알면 되니까 계산이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자, 이 제가 한 비교로 선형대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선형 변환이 중요하죠. 선형 변환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어디서만 값을 알면 되는 거죠? 기저의 원소들, 기저를 이루는 벡터들에서만 값을 알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곱셈적 산술함수는 좋아요. 왜 좋죠? 소수의 거듭 제곱에서만 값을 알면 되니까. 자, 그럼 이런 좋은 곱셈적 산술함수가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배운 양의 약수의 개수함수 그리고 양의 약수의 합함수 두 가지가 바로 곱셈적 산술함수입니다. 보이는 건 이제 어렵지 않고요. 앞에 산 것처럼 우리 n이 p1, k1 쭉 뭐 위에 썼으니까 위처럼 똑같이 나눠졌다 하면 그때 타우 n 같은 건 어떻게 썼죠? k1 더하기 1 거듭 제곱의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한 것들의 곱이 됐었죠. 근데 이 값은 사실 뭐였냐면 이 값은 타우의 p1, k1 타우의 pr, kr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a
그래서 만약 예, m을 뭐 또 다른 서로 소니까 예, 죄송합니다. 기호를 제가 잠깐 고민하고 있는데 얘를 그냥 n을 이렇게 하고 l을 서로 다른 q1에 뭐 기호가 너무 지금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 r1 똑같은 r을 쓰면 안 되지. e1 쭉 해서 qs의 es제곱이라고 하면 tl이라고 하는 건 지금 l과 l이 서로 소인 상황이거든요. 서로 소라고 하면 같이 e1 더하기 1 쭉 해서 es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라 요 결과를 보시고 곱한 거랑 tn 곱하기 l의 결과를 잘 보시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tn 곱하기 tl과 tnl의 결과가 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좀 더 일반적으로는 곱셈적 산술함수면 다음과 같이 이 시그마 기호로 더한 걸로 정의된 산술함수 역시 곱셈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냥 자, 앞에서 뭐 증명 직접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뭐죠? 보여야 될 건 뭐냐면 A, B에 대해서 A, B에 대해서 지금 A와 B는 서로 소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요. 그럴 때 FAB가 FA 곱하기 FB겠는가 이거죠. 염두에 두시고요. 따라서 이제 뭐를 써보냐면 이 FAB는 D는 AB나 똑같이 그대로 정의에다가 대입하면 이거죠. A 곱하기 B의 양의 약수들에 대해서 FD 값들을 쭉 다 더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서로 소인 두 수의 곱의 양의 약수들은 뭐가 됐었냐면 각각 이 D를 D1 곱하기 D2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죠. D1은 A의 약수, D2는 B의 약수로 해서 D를 D1 곱하기 D2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D1은 A의 약수고 D2는 B의 약수인 상황이고요. 지금 D를 D1 곱하기 D2로 봤으니까 여기는 바로 D1 곱하기 D2의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곱의 약수들은 각각 서로 소인 두 개의 약수들을 곱해서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여기서 f가 산술함수니까 f가 산술함수니까 f가 곱셈적이니까 스몰 f가 곱셈적이라 얘가 어떻게 되죠? 각각으로 쪼개지는 거죠. 서로 소인 거로. 왜냐하면 A와 B가 서로 소면 A의 약수 D1과 B의 약수 D2도 서로 소인 거죠. 따라서 D1과 D2도 서로 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곱셈적이니까 쪼개집니다. 그죠? 그리고 시그마 기호에서 서로 상관없는 것끼리는 따로따로 묶어낼 수가 있으니까 각각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각각으로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바로 뭐냐면 FA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은 FB가 되니까 따라서 성립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F가 곱셈적 산술함수면 다음과 같이 그 곱셈적 산술함수를 가지고 정의되는 이 라지 F, 빅 F도 역시 곱셈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타우 n은 어떤 거였냐면 타우 n은 똑같이 d n의 양의 약수에서 1을 더한 거로 했는데요. 이 1이라고 하는 함수는 자, 그 곱셈적 산술함수의 정의를 보시면 이거였죠. 여기서 A와 B는 서로 소인 상황이고요. 그러면 자, 이 확인해 볼 식의 양변에 지금 함수 값이 여기가 FD인 거니까 함수 값이 그냥 다 1인 거죠. 1.
1, 셋 다 1인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건 성립하는 모든 점에서 1의 값을 갖는 산술함수는 당연히 곱셈적이죠. 얘는 당연히 곱셈적이라 따라서 타우 n도 곱셈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시그마 n은 바로 어떤 거냐면 양의 약수들에 대해서 바로 그 양의 약수들을 더하는 거였는데요. 얘가 FD인 거니까 FD에서 D를 간다는 얘기는 그러면 FAB는 AB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A 곱하기 B니까 얘는 또 FA인 거고 B는 FB인 거죠. 따라서 FA 곱하기 B가 FA 곱하기 B가 되니까 역시 성립하는 겁니다. 그죠? 역시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양의 약수들의 합을 구하는 한 산술함수 역시 곱셈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개수도 곱셈적이고. 그래서 아까 복잡한 공식을 보여드렸는데 n을 이렇게 소수의 거듭 제곱들로 쪼갠다고 치면 곱셈적인 것만 기억을 하시면 자, 양의 약수들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각각 소수의 거듭 제곱에서만 곱셈적이니까 소수의 거듭 제곱에서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런데 소수의 거듭 제곱들에서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1부터 시작하는 건 너무 쉽죠. 하나씩만 거듭 제곱에서 하나씩만 늘어나면 되니까 바로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복잡한 공식을 한꺼번에 기억하실 필요 없이 곱셈적인 것만 기억하면 어디서만 계산하면 돼요? 소수의 거듭 제곱에서만 계산하면 된다. 따라서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절에 생각해 볼 우리가 많은 것들은 자, 다음 같은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2의 거듭 제곱 빼기 1이 소수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이 n을 다음과 같이라고 할 때 n의 그 양의 약수들의 합이죠. 시그마 n은 그건 정확하게 n의 2배가 된다는 이런 아주 재밌는 결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사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되면 n을 완전수라고 합니다. 완전수. 이렇게 완전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그 그리스 때부터 이름을 붙여서 굉장히 심오한 자연의 원리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정말 멋진 이름을 붙여줬죠. 영어로는 perfect number니까 완전수라고 붙여줬는데 아무튼 이 완전수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가령 완전수가 무한히 많은지 아직 모릅니다. 물론 몇 개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찾은 완전수도 한 50개 정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 한번 보여보시고 또 이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건 n의 서로 다른 소인수의 개수라고 했을 때 다음 A, B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 증명하실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자, 또 오메가 n이 뭐냐면 오메가 자, 2는 소인수라고 하는 거는 그 수를 나누는 인수가 약수니까요. 약수 중에 소수인 거거든요. 그럼 2를 나누는 소수 중에 약수는 2 하나뿐이죠. 그러니까 오메가 2는 1입니다. 그리고 오메가 4는 4를 나누는 소수 역시 2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1이고요. 오메가 5도 1이고 자, 오메가 6은 뭘까요, 그럼? 6을 나누는 소인수, 소수인 약수는 2와 3 두 개가 있죠. 얘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가령 오메가 1은 1을 나누는 소수는 없죠. 그러니까 오메가 1은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오메가 n이라는 걸 정의하면 다음 A, B번 두 가지를 한번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좀 더 관찰도 더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정의대로 더 써보고 전개해보고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좀 더 쉬었다가